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과연 누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장미애가 오강수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술도가는 잠시 숨죽인 채 균열을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였던 그 일상은 서로의 감정 안에서 서서히 끓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동석은 여전히 마광숙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박정수 여사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었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한 가정을 일으킨다는 건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겁니다. 동석은 그렇게 말하며 광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광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박정수의 싸늘한 시선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찔러댔다. 내가 치매라서 이제 날 무시하겠다는 거냐며 고집을 꺾지 않는 박정수를 보며 광숙은 안타까움과 죄스러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 와중에 한이를 둘러싼 감정의 충돌은 더욱 깊어졌다. 독고세리는 여전히 한이에게 다정한 마음을 쏟고 있었고 한이 역시 점차 그녀를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영은은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이에게 진짜 엄마는 나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바뀌지 않아. 세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는 억누른 울분이 차오르고 있었다. 진짜 엄마라면 왜 한이가 그렇게 외로웠던 건데요? 그녀의 반박은 나영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둘은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날 선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때 오범수는 조용히 세리의 곁을 지켰다. 그는 이미 오강수가 장미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리가 장미애의 과거를 알게 되고 충격에 빠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그녀의 감정에 다가갔다. 세리야, 내 엄마가 그랬던 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널 버리려던 게 아니라 오히려 너까지 지키려던 거였을지도 몰라. 세리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다.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것이 무너지듯 터져나왔고 오범수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울어도 돼. 반면 오강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이 장미애에 버려진 아들이라는 사실에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숨기고 살아왔을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하며 깊은 애잔함을 느꼈다. 당신이 그날 날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해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장미애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장미애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미안하다 강수야. 한 번이라도 껴안아줄 걸 그게 그렇게 어려웠더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평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독고탁은 술도가에 대한 복수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술도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던 일을 잊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마시다 남긴 마지막 막걸리 병을 꾹 움켜쥔 채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너희 차례야. 독고탁은 유통라인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기존 거래처들은 하나둘 술도가와의 계약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마광숙은 이를 감지하고 곧바로 한동석과 함께 대응에 나섰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았다. 독고탁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오랜 시간 준비한 듯한 치밀함에 두 사람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싸움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광숙의 말에 동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린 지켜야 해요. 우리가 만든 것도 우리가 다시 이어가야 할 것도. 한편 오천수와 문미수는 조용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오천수는 점점 건강의 이상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를 감추고 있었지만 미수는 그의 손끝의 떨림, 눈동자의 흐릿함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천수 씨,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천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엷은 불안이 어렸다. 오흥수와 지옥분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불안과 점점 느껴지는 소외감이 흥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무대도 없고 박수도 없어. 옥부는 그런 흥수를 붙잡고 눈물로 말했다. 나는 아직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요. 무대 없어도 괜찮아요. 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흥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지만 그의 속은 여전히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장미애는 술도가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과거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술도가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마주친 이는 다름 아닌 박정수였다. 박정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하려는 거죠? 이 둘 사이에는 과거 아무런 인연이 없었지만 장미애의 등장은 박정수에게도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석의 사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마광숙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불신이 짙었고 장미애의 존재는 그런 그녀에게 또 다른 위협처럼 다가왔던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술도가에 가까이 오는 것조차 불쾌하군요. 박정수의 말에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나를 싫어하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이 나타났고 모든 시선이 교차했다. 박정수의 눈, 장미애의 눈, 마광숙의 눈 속에는 각자의 사연이 고여 있었다. 그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독고탁은 마지막으로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끝장을 보자. 다음 순간 술도가 본점에 날아든 한 통의 공문. 세무조사 통지서. 과연 이 위기 속에서 누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진실은 과연 누구를 향해 웃고 있을까?